처음에 화폐 조치가 나왔을 때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일단 제 대답은 좀 지켜오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문점이 1992년에 북한이 취한 화폐 조치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대책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2001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 2009년의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높다고는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북한은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경제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더 날없이 지금 화폐 교환인지 화폐 개혁 조치가 나왔다. 뭔가 이 경제적 동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90년 상황은 분명한 경제적 동인이 있었고, 경제관료들 입장에서 이 화폐 교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좀 해석합니다. 이거는 1980년대 말, 90년 초에 사회주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북한 경제의 하루두끼 먹기 운동이 1992년에 시작돼서 94년에 샷다운 됐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경제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가 당시 화폐 교환 조치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92년하고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북한의 총량적인 지표에 있어서의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보유한 달러는 5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2008년의 케이스에. 그러면 북한 경제가 1900 초반에 무너지기 전 상태에 한 40억 달러 대 수준이었어요. 훨씬 더 많은 외화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 경제가. 또 하나는 국가 부담도 별로 없어요. 사회보장 지출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 다 시장에 떠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왜 극약 처방이 나왔느냐. 또 의외로 이 소문이 별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인데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군사 작전을 강구하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건 경제적 동인 쪽이 아니고 다른 동인이 주도적 동기가 아니냐. 경제적 동인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냐 하는 게 1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 제가 했던 얘기가 우선 신화폐의 도안을 좀 봅시다. 도안에 어떤 것이 등장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나온 도안으로 지금 봤을 때 2008년 말부터의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 북한이 한 달 동안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물자의 금액이 4.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생기고 나가지고 월 단위로 4.3억 달러를 수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의류만 1억 달러 이상을 수입해 갔어요. 그러면 2008년 말에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09년에 들어와서 대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성군 사상이 주체 사상화되면서 헌법에 박혔어요. 그리고 경청동절 핵실험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나온 조치가 화폐 개혁 조치입니다. 화폐 교환 조치. 그러면 매크로 레벨에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런 수단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경제 관료들의 이런 그 시각의 바운드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존 버틀의 정보에 의하면 당 쪽에서 주도를 한 것 같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북한 중앙당 중심부에서 전격적으로 단행한 조치다. 그리고 화폐 교환이든 화폐 개혁이든지 간에 이때까지 충분히 많이 검토되어 왔을 것이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이 조치가 나왔느냐가 상당히 세 번째 퀘스천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만든 장본인은 김정일 지금 국방위원장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후계자가 되고 근자에 앉는데 주체사상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에 들어와서 헌법에다가 성군사상이 주체사상이다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의 후계자는 나를 우상화시키면서 후계 체제를 구축하라는 메시지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화폐의 새로운 도안으로서 상당히 부드럽게 포인트에 들어갔지 않느냐. 저는 김정일 얼굴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까지는 가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언년 중에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이렇게 시사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세 번째, 왜 이 시점이냐? 이 시점이 뭔가 하면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방북한 이후 시점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엄청나게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의 언론 논조나 중국 전문가들의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북한에 대한 경제전쟁을 단행할 것 같은 기세였어요. 그러더만은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안정 중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원자보 총리의 방북입니다. 근데 원자보 총리가 방북하던 시점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중국은 북중 관계의 통계를 갖다가 월별로 해간 통계를 발표합니다. 이게 중국과 북한 간의 경화결제 시스템으로 1900 초반에 넘어가고 난 이후에 뭐 북한도 외국가 중에 하나로서 통계에 이렇게 쭉 발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자보 총리가 방북할 그 시점에 원래 중국 세간 통계가 나올 시점입니다. 근데 갑자기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8월 통계가 안 나오고 9월 통계가 안 나오고 연속해서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입술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해관 통계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전체 통계하고 북한 통계에 혹시 빠져있는 것이 싶어서니까 북한 완전히 빼버리고 통계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북중 간의 월별 통계는 이제 모릅니다. 북중 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중국이 뭘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북한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 통계가 나오면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제기되죠. 왜? 그 4.3억 달러가 2008년 12월에 들어갈 때 결국 전부 중국 창고로 들어갔단 말이죠. 상당히 일각에서는 군수품이다 하는 정도까지 추정까지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시끄러운 걸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럼 그 의도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중국하고의 북한하고의 핵실험 이후에 북중 관계가 정리가 된 이후에 화폐 개혁의 수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세 번째 포인트고,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김정일의 그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우리 정광인 박사가 얘기했지만 우리식 북한식 이제 계획 개방 전략,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획 개방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었느냐. 그게 지금 현재의 원자보 총리 방북에 숨어있는 메시지다. 그게 그럼 중국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원자보 총리가 방북하던 바로 시점 바로 이후에 이 장일도 개발 부상이 국가급 발전 전략으로 성립됐습니다. 이게 8월 30일에 나오죠.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동북 삼성을 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을 동북 삼성 경제로 편입시켜 가면서 계획 개방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숨어있지, 공개적으로 북한 계획 개방하라 이렇게
하려고는 중국이 생각하지 않는 상당히 좀 고급 전략으로 좀 바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지금 현재 이걸 지금 타켓으로 했던 것은 저는 우리 고유한 교수가 뭐 그런 주장을 한번 갖던데 이런 신흥 상인 기업에 대한 하나의 견제가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그중에 관계 있다고 봅니다. 후계치를 구축하고 관련된 것으로 이게